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마치 강물 위를 떠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힘이 넘치고 바람을 가르며 거침없이 나아가지만 60세를 넘어서면 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조급함보다 평온함이, 경쟁보다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분들이 그런 여유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80세, 90세까지 장수하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오래 산다고 해서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젊었을 때는 직장 때문에 바빠서 함께 있는 시간이 적었지만 은퇴 후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노년의 부부가 독신처럼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은퇴 후 부부가 겪는 현실. 여러분,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김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 72살이신 김 할머니는 45년을 함께 산 남편과 여전히 한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남편 김철수 할아버지는 2년 전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 전까지만 해도 부부관계는 좋았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돌아왔고 주말에만 집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너무 바빠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지요. 하지만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평일 낮에 함께 시장도 가고 공원도 산책하고 오랜만에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어요. 점심 먹고 나면 또 소파에 앉아 있고 저녁 먹고 나면 또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봐요.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으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거예요. 김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김 할머니는 남편에게 이것저것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등산도 가자, 영화도 보자, 친구들도 만나자. 하지만 남편은 시큰둥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등산 가면 힘들다고 중간에 내려오자고 하고 영화 보면 재미없다고 하고 결국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할머니가 청소를 하려고 하면 남편이 거기 앉아 있고 요리를 하려고 하면 부엌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친구들과 통화를 하면 누구냐고 묻고 외출하려고 하면 어디 가냐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하든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숨이 막혔어요. 김 할머니만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김철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있고 자신만 혼자 멍하니 집에 앉아 있으니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바빠서 힘들었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더 힘들어요.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아내는 아내대로 바쁘게 움직이는데 저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6개월 정도 지속되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로 다투는 횟수가 늘어나고 서로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은퇴 후 겨우 6개월 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김영숙 할머니 부부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많은 노년 부부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가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 우울증 발병률이 일반 노년층보다 40%나 높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역할의 상실입니다. 남편은 평생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부장님, 이사님, 사장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자신의 정체성이 있었지요.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자녀들은 이미 독립했고 남편도 이제 자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생활 패턴의 충돌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영역이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담당했지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두 사람 모두 집에 있으니까 영역이 겹치게 됩니다. 부엌은 누구의 공간인가? 거실은 누가 사용할 것인가? 이런 작은 문제들이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고 서로 짜증만 났어요. 제가 청소하려고 하면 남편이 거기 앉아있고 제가 요리하려고 하면 남편이 부엌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대의 차이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은퇴 후에는 함께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시간이 왔을 때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쉬고 싶은데 아내는 밖에 나가고 싶고 아내는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남편은 관심이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소통의 부재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만 간단히 나누고 넘어갔지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은데 정작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녀 이야기, 건강 이야기, 돈 이야기. 늘 하던 이야기만 반복하다 보면 대화가 지루해지고 결국 침묵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을 함께한 부부가 노년에 와서 오히려 사이가 나빠지고 심한 경우 황혼 이혼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황혼 이혼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의 이혼율이 전체 이혼의 3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세 번째, 독신처럼 산다는 것의 의미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념이 바로 독신처럼 사는 부부입니다. 독신처럼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혼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따로 살라는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독신처럼 산다는 것은 같은 집에 살되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있되 서로에게 얽매이지 않고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가지며 각자의 취미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현대 노년학에서 강조하는 함께 또 따로의 개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윤희정 할머니와 박성민 할아버지 부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45년 차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다정하고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독신처럼 사는 부부의 삶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혼자 조깅을 나갑니다. 남편은 아침잠이 많아서 8시쯤 일어나지요. 윤 할머니가 조깅을 하고 돌아오면 남편이 막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오늘 하루 계획을 간단히 나눕니다. 오늘 나는 요가 수업이 있어. 점심은 친구들이랑 먹을 거야. 윤 할머니가 말합니다. 그래, 나는 오전에 도서관 가서 책 좀 읽고 올게. 점심은 밖에서 먹고 올 테니 신경 쓰지 마. 남편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계획대로 하루를 보냅니다. 윤 할머니는 요가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며 수다를 떱니다. 남편은 도서관에서 역사책을 읽고 동네 식당에서 혼자 점심을 먹습니다. 오후에도 각자의 일정이 있습니다. 윤 할머니는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남편은 친구들과 바둑을 둡니다. 저녁 6시쯤 두 사람은 집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윤 할머니는 친구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서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들려줍니다. 남편은 도서관에서 읽은 책 내용을 설명해주고 친구와 바둑을 두며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각자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만났을 때 할 이야기가 많아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도 할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녁에 만나면 이야기가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니까 간섭하거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서 좋아요. 윤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신처럼 사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결혼했지만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함께 있지만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며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각자의 공간을 만드세요. 여러분, 독신처럼 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각자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부부가 한 방을 쓰고 계신가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달라집니다. 남편은 코를 골고 아내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한 사람은 더워하고 다른 사람은 추워합니다. 한 사람은 일찍 자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늦게까지 책을 읽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방을 쓰면 서로의 수면을 방해하게 되고 결국 둘 다 피곤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이정희 할머니와 최민수 할아버지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각자의 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서 빈 방이 2개나 생겼는데 처음에는 그냥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정희 할머니가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각자 방을 써보는 게 어때요? 처음에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40년을 함께 잤는데 이제 와서 왜 따로 자려고 해? 내가 뭘 잘못했어? 이정희 할머니는 웃으면서 설명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둘 다 편하게 자자는 거예요. 당신은 코를 골아서 내가 잠을 못 자고 나는 불면증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뒤척이잖아요. 각자 방에서 자면 서로 방해 안 되고 좋잖아요. 남편은 여전히 섭섭한 표정이었지만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자 방에서 자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두 사람 모두 훨씬 잘 자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각자 방을 쓰니까 서로의 생활 리듬을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예전엔 남편을 깨울까봐 조심조심 움직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 편하게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도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제는 제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독서를 즐길 수 있다고 좋아합니다. 이정희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공간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방을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개인적인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정미선 할머니는 남편과 같은 방을 쓰지만 방 안에 각자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커튼으로 방을 2부분으로 나누고 한쪽은 할머니의 공간, 다른 한쪽은 할아버지의 공간으로 정했습니다.
할머니 쪽에는 화장대와 옷장, 그리고 작은 책상이 있고 할아버지 쪽에는 책장과 취미 물건들을 두는 공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좁은 방을 나누면 더 답답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훨씬 편해졌어요. 제 공간에 있을 때는 남편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책을 읽든 편지를 쓰든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니까 좋아요. 각자의 공간을 만드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공간도 포함합니다. 남편의 책상 위를 함부로 정리하지 않고 아내의 화장대 서랍을 허락 없이 열지 않는 것. 상대방의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필요하면 먼저 물어보는 것. 이런 작은 배려가 쌓이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깊어집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김철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아내 물건을 제 마음대로 썼어요. 가위가 필요하면 아내 서랍을 열어서 꺼내 쓰고, 펜이 필요하면 아내 책상에서 가져다 쓰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물건을 쓰려면 먼저 물어봐 달라고. 처음에는 섭섭했어요. 부부 사이에 그런 것까지 물어봐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나도 내 물건을 아내가 마음대로 쓰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서로의 물건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쓰든 먼저 물어보고 쓰니까 서로 기분이 좋아요. 5번째, 각자의 취미를 가지세요. 여러분, 은퇴 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일하며 바쁘게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삶의 목적을 잃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그 무료함을 배우자에게 의지하려고 하지요. 강원도 춘천시에 사시는 정미경 할머니는 남편이 퇴직한 후 매일 아침 오늘 뭐 하지라고 물어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함께 시장도 가고 산책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하지만 점점 자신의 생활이 없어지고 남편 시중만 드는 것 같아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외출하려는데 남편이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어떡하고라는 표정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 둘 다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취미를 찾으세요. 저도 제 생활이 필요합니다. 정미경 할머니의 남편 정수철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평생 회사 일만 하느라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학창 시절에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어요. 친구들 사진도 찍어주고 풍경 사진도 찍고.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서 카메라를 완전히 놓았죠. 그때 그 기억이 났어요. 정수철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카메라를 샀습니다. 최신 디지털 카메라는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간단한 모델로 골랐지요. 그리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진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학생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 틈에서 공부하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다들 저보다 훨씬 어리고 카메라도 잘 다루는데 저는 뭐 하나 제대로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과 동료 학생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고 점점 실력이 늘면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이제 정수철 할아버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사진 동호회 사람들과 출사를 나갑니다. 한강 공원에도 가고 북한산에도 가고 경복궁에도 갑니다.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찍으며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찍은 사진을 동호회 사람들과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실력을 키워갑니다. 사진을 시작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찍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설렙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사진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정미경 할머니도 남편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피아노였습니다. 어렸을 때 한번 배워보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포기했던 꿈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젊었을 때만큼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미경 할머니는 중고 전자 피아노를 구입하고 온라인 강의로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레미파솔도 제대로 치지 못했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서 점점 나아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간단한 동요 정도는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피아노로 작은 별을 쳐줬어요. 손주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 같아서요. 이제 정미경 할머니 부부는 저녁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각자 하루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즐겁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오늘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아내는 오늘 연습한 곡을 들려줍니다. 서로의 취미를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부부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김민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 부부가 각자의 취미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에 활력을 주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며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6번째, 각자의 친구를 만나세요. 여러분, 결혼 후 친구를 잃어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친구들과 멀어집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가족에게만 의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윤희정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윤 할머니는 결혼 후 남편과 자녀들을 돌보느라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가끔 학창시절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오면 바빠서 못 만나라고 거절하기 일쑤였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연락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독립하고 남편과 둘이 살게 되었을 때 윤 할머니는 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에도 직장 동료들과 자주 만나서 골프도 치고 술도 마시며 즐겁게 지내는데 자신은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나도 데려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남자들끼리의 모임에 낄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섭섭하고 화가 났어요. 왜 나만 집에 혼자 있어야 하나 싶었죠. 윤 할머니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할 일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다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날들이 계속되었지요. 남편이 돌아오면 오늘 누구 만났어? 무슨 이야기 했어? 라고 캐묻고 남편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파트 게시판에서 주민 요가 강좌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나이가 많아서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신청했습니다. 첫날 요가 교실에 갔을 때 정말 떨렸어요. 다들 저보다 젊어 보이고 몸도 유연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고 옆자리에 앉은 분이 먼저 말을 걸어줬어요. 요가 수업이 끝나고 몇몇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윤 할머니도 함께 갔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많았고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남편과 둘이 살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날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
남편도 제가 밝아진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 후로 윤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 요가 수업에 참석했고, 수업이 끝나면 새로 사귄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거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말에 함께 등산을 가기도 하고 전시회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윤 할머니에게는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친구가 5명이나 생겼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나니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이제는 남편이 친구들 만나러 가면 저도 제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시간을 즐기니까 오히려 만났을 때 더 반갑고 할 이야기도 많아졌어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성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50% 낮고 평균 수명도 5년 이상 길다고 합니다. 친구는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부가 각자의 친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의 친구들과만 어울리거나 아내의 친구들과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독립적인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요. 전주에 사시는 김영란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남편 친구 부인들하고만 어울렸어요. 남편이 친구들 만날 때 저도 따라가서 부인들끼리 따로 모여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분들과는 별로 친해지지 않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억지로 만나는 것 같았고 진짜 제 친구라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를 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동네 북클럽에 가입해서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분들과는 정말 마음이 통해요. 남편과는 상관없이 제가 선택한 제 친구들이니까요.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아, 수영, 등산 같은 운동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고 서예, 그림, 노래 같은 문화활동 모임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이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경제적으로도 독립하세요. 여러분, 돈 이야기를 꺼내면 불편하신가요? 하지만 노년기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독립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살았거나 반대로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했다면 노년에 와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한미숙 할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가게를 꾸리고 자녀를 키웠지요. 남편은 월급을 통장에 넣어주고 한 할머니가 생활비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직하고 연금 생활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평생 번 돈이니 자신이 관리하겠다며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일정 금액만 생활비로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그 돈으로 식비와 공과금을 내야 했는데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필요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마치 구걸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러 가려고 해도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 하니까 점점 외출이 줄어들었어요. 한 할머니는 친구 모임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실 때 돈을 내야 하는데 매번 남편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옷도 몇 년 전에 산 것만 입고 화장품도 다 떨어졌는데 새로 사지 못하고 머리도 파마하고 싶은데 돈이 아까워서 못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생활비만 주지 말고 자신도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돈을 달라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뭐에 쓰려고라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내의 진심 어린 설명을 듣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남편도 자기 친구들 만나면서 골프 치면서 돈을 쓰잖아요. 저도 제 친구들 만나고 제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돈을 쓰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결국 두 사람은 합의를 했습니다. 생활비는 공동으로 관리하되 각자 개인 용돈은 따로 가지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도 자신의 취미 생활비를 자신이 관리하고 아내도 자신의 용돈을 자신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친구들을 만날 때도 당당해요. 제 돈으로 커피를 사고 제 돈으로 식사를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서 삶의 질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조성준 할아버지는 평생 벌어온 돈을 모두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아내가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서 저축도 많이 했고 자녀들 교육도 잘 시켰습니다. 조 할아버지는 월급을 받으면 통장을 아내에게 주고 필요한 돈이 있으면 아내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니 아내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골프를 치러 가고 싶어도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어도 아내가 돈 아껴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제가 평생 번 돈인데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아내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그 돈으로 뭐 하려고 골프는 돈만 축내는 거야? 여행은 나중에 가면 되잖아 라며 간섭하고 결국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조 할아버지도 결국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생을 자신이 번 돈인데 은퇴 후에도 자신이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요. 아내도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고 각자 용돈 통장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이혜연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노년기 부부는 공동 경비와 개인 경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집세, 식비, 공과금 같은 생활비는 함께 부담하되 취미생활이나 친구 만남 같은 개인적인 지출은 각자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제적인 갈등을 줄이고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필요한 돈을 배우자에게 구걸하듯이 받아야 한다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훨씬 당당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서로의 일정을 공유하되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독립적으로 산다는 것이 서로 무관심하게 지내란 뜻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살되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일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부산 수영구에 사시는 김명철 할아버지와 송미란 할머니 부부는 거실 벽에 큰 달력을 걸어두고 각자의 일정을 적어 놓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친구들과 등산 가는 날, 송 할머니가 요가 수업이 있는 날, 둘이 함께 병원에 가야 하는 날 등을 모두 표시해 놓지요. 이렇게 하니까 서로 어디 가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고 간섭받는다는 느낌도 안 들어요. 달력만 보면 서로의 일정을 알 수 있으니까 편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바쁜 날은 피해서 제 일정을 잡을 수도 있고요. 송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일정을 공유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 서로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배우자가 어디 갔는지 모르면 걱정이 되지만 달력에 적혀 있으면 아, 오늘은 친구들하고 등산 가는 날이구나 하고 편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둘째,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모두 같은 날 외출 계획이 있다면 한 사람은 다른 날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이 집을 비울 때 다른 사람도 함께 외출하면 집이 비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피할 수 있지요. 셋째, 함께 할 수 있는 일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간이 있는 날을 찾아서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공유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등산을 간다고 해서 아내도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각자의 활동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박정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매주 토요일마다 바둑 동호회에 가는데 처음에는 혼자 남겨진다는 생각에 섭섭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좋아요. 남편이 바둑 들어가는 날이면 저는 제 친구들과 수다 떨 수 있는 자유시간이거든요. 서로 방해하지 않고 각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일정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외출한다고 해서 섭섭해하거나 화를 내지 말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라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이동현 할아버지 부부는 매주 일요일 저녁은 꼭 함께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른 날은 각자 자유롭게 생활하지만 일요일 저녁만큼은 둘이서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합니다.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져요. 일주일 동안 각자 바쁘게 지내다가 일요일 저녁에 만나면 할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동현 할아버지 말씀입니다. 9번째, 집안일도 공평하게 나누세요. 여러분, 아직도 집안일은 여자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젊었을 때는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 당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도 퇴직했고 아내도 나이가 들어 체력이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집안일도 함께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최영희 할머니는 70평생 집안일을 혼자 해왔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설거지나 빨래를 해본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최 할머니의 허리와 무릎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냥 앉아서 밥은 언제 먹으라고 묻더라고요. 그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나도 아픈데 왜 나만 집안일을 해야 하나? 평생 당신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줬는데 이제는 내가 아파서 못하니까 밥이나 달라고요? 최 할머니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할 수 없으니 함께 나누어 하자고요. 처음에 남편 최동욱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70평생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설거지가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냥 접시에 세제 묻혀서 씻으면 되는 거잖아요.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진공청소기 돌리면 되는 거고요. 처음에 최 할아버지는 서툴렀습니다. 설거지를 해도 깨끗하게 안 되고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 먼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잔소리하지 않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처음인데 잘하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최 할아버지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침 설거지는 자신이 도맡아서 합니다.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면 자신은 설거지를 하는 것이지요. 청소도 함께하고 빨래도 함께 개고 장을 보러 갈 때도 함께 갑니다. 지금은 남편이 집안일을 제법 잘해요. 오히려 제가 안 한 부분을 찾아서 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함께 하니까 집안일이 훨씬 빨리 끝나고 남는 시간에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최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한양대학교 가정학과 정수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에는 부부가 집안일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동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함께 집안일을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유대감도 높일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나누는 방법은 각 부부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요리는 아내가 하고 설거지는 남편이 하기로 합니다.
어떤 부부는 청소를 구역별로 나누어서 거실은 남편이, 방은 아내가 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수미 할머니 부부는 집안일을 요일별로 나눴습니다. 월수금은 아내가 요리하고 화목토는 남편이 요리합니다. 일요일은 함께 요리를 하거나 외식을 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요리 실력이 형편없어서 먹기 힘들었지만 점점 나아져서 이제는 제법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남편이 요리하는 날은 제가 쉴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남편도 요리를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은 요리 유튜브를 보면서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기도 하고요. 집안일을 함께 하니까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10번째, 건강관리도 각자 책임지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배우자에게만 맡기면 안 됩니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이동수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관리에 무관심했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대로 먹고 아내가 병원 예약해주면 따라가고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지요. 자신이 무슨 약을 먹는지도 모르고 왜 먹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아내가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한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아내 없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무슨 약을 먹는지도 모르고 병원 예약이 언제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다 알아서 해줬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입원하고 나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이 할아버지는 급히 아내의 수첩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먹는 약 목록, 병원 예약 날짜, 건강검진 일정 등이 모두 적혀 있었지요. 그제야 이 할아버지는 자신이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내에게 의존하며 살았는지를요. 만약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후 이 할아버지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먹는 약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왜 먹어야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병원 예약도 직접 하고 건강검진 결과도 스스로 챙겼습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단도 신경 쓰기 시작했지요. 지금은 제 건강은 제가 책임집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일주일에 3번은 수영장에 가요. 혈압약도 스스로 챙겨 먹고 병원 예약도 제가 직접 합니다. 아내도 자기 건강은 자기가 관리하고요. 이렇게 하니까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 좋아요.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김철민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노년기에는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먹는 약이 무엇인지, 어떤 질환이 있는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의존하면 배우자가 없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스스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째, 자신의 질병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어떤 병이 있고 왜 생겼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약을 스스로 챙겨 먹어야 합니다. 무슨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알고 잊지 않고 복용해야 합니다. 요즘은 약 알람 앱도 있으니 활용하면 좋습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병원 예약을 스스로 하고 검사 결과를 스스로 확인하고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어야 합니다. 넷째, 생활 습관을 관리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충분히 자야 합니다. 11번째, 정서적으로도 독립하세요. 여러분, 물리적인 독립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독립은 더욱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불안하고 배우자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기분이 좌우되고 배우자의 인정과 칭찬 없이는 자존감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수미 할머니는 평생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나 전전긍긍했고, 남편이 칭찬하지 않으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남편의 평가에서 찾았던 것이지요. 남편이 오늘 반찬 맛없어라고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했어요. 반대로 오늘 밥 맛있네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았고요. 제 감정이 남편의 한마디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서 강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남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명상을 시작하고 자기 개발책을 읽으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곧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나로서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서적 독립이란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안지영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서적으로 독립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배우자에게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도 행복하지만 혼자 있을 때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집착하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독립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겨야 합니다. 혼자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둘째,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화가 나면 왜 화가 나는지, 슬프면 왜 슬픈지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배우자에게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세요. 셋째,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도 받아들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세요. 마무리, 함께하되 독립적으로 사는 지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 부부가 왜 독립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독립적으로 산다는 것이 서로를 멀리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각자의 공간을 가지고 각자의 취미를 즐기고 각자의 친구를 만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건강도 스스로 관리하고 정서적으로도 독립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쌓이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성동북구 김영숙 할머니 부부는 이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2년 전 남편이 퇴직했을 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외출해도 섭섭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편도 자기 생활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 친구들 만나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있고요. 저녁에 함께 모여 하루 이야기를 나눌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할 이야기도 많고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갑자기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면 서로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조금씩 시도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자보고, 내일은 각자 다른 취미를 가져보고, 모레는 각자 다른 친구를 만나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풍요롭고 행복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독립적으로 산다고 해서 대화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만났을 때 나눌 이야기가 더 많아지고 대화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독립적인 개인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지혜가 생긴 지금 우리는 더 건강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부라도 나이 들면 독신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더 성숙하게, 더 행복하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의지하고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행복이 아닐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가뿐한 몸으로 일어나고 하루 종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저녁에는 사랑하는 배우자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밤에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립적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 걸음씩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자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지를요. 그리고 함께 약속하세요.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고, 각자의 취미를 응원하고, 각자의 친구 관계를 인정하겠다고요?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